병실 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다. 하이힐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들어온 사람의 눈빛이 먼저 모든 걸 찢어놓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침대 위에 앉아있던 환자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츠렸고 옆에 서 있던 남자는 이미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방금까지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진실을 드디어 내던질 각오를 한 표정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둘이.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환자는 숨을 들이쉬며 그 봉투를 바라본다. 그 안에는 평생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굴레의 정체가 적혀 있었다. 출생 기록, 2개의 이름, 2개의 날짜, 버려졌던 날, 다시 데려가진 날, 진실과 조작이 뒤섞여 있던 그 문서들. 이거 뭐예요? 왜 제 이름이 2개예요? 침묵 대신 날아온 것은 비웃음이었다. 들어온 사람은 가방을 침대 위에 내던지며 말했다. 그딴 건 볼 필요 없어. 조작된 거야.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옆에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연다. 조작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던 원본입니다. 그러자 들어온 사람의 표정이 터질 듯 일그러졌다. 입 닥쳐. 감히 내가 뭔데. 그러나 환자는 그 폭발을 뚫고 다시 묻는다. 그 버려진 아이가 나 맞죠? 순간 방 안이 진짜로 멈춘 것 같았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리던 사람은 끝내 참지 못하고 토해냈다. 그래, 너야.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어. 그 말에 환자의 손이 덜덜 떨린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가족이라는 단어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그러나 곧 2번째 폭탄이 떨어진다. 옆에 남자가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는다. 여기 더 있습니다. 이름으로 빼돌린 자금, 사라진 기금, 그리고 넌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너 같은 건. 그 사람 얘기입니다. 찾고 계시던 친부 말입니다. 이 말에 환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여기 없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출국을 도와준 건 바로 여기 계신 분입니다. 왜요? 왜 도망치게 했어요? 제 아버지라면서. 대답은 비수처럼 짧고 잔인했다. 그 사람이 널 원하지 않았으니까. 환자의 눈이 서서히 텅 비어간다. 그 말은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찢어버리는 칼날이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왜 나를 다시 데려갔어요? 왜 가족이라고 했어요? 필요했으니까. 내가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내 체면도 살고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떡해. 이제 더 이상 당신 아들 아닙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힌다. 그 소리는 그 집안의 30년 역사를 통째로 갈라버리는 소리였다. 남자도 나가려 하자 들어온 사람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울분 섞인 목소리로 묻는다. 서류 어디서 구했어? 누가 줬어? 설마 그 여자야? 남자는 조용히 눈을 피한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미 대답이었다. 그러자 들어온 사람의 눈빛이 뒤틀린다. 그 여자 또 이 난리를 이용하는 거지. 내 아들 뺏어가려는 거지. 그래, 좋아. 다 필요 없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며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그 표정은 이제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오직 파괴만 남은 미친 얼굴. 정리해. 오늘 밤 안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짧은 명령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한다. 향수 냄새도, 알코올 냄새도, 병실 소독약 냄새도 사라지고 오직 살기만 남아 맴돌았다.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가족이라는 무대 전체를 갈아엎을 생각이다. 자신을 떠난 아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도 끝에서 환자가 사라지는 실루엣이 보였다. 누군가 그 뒤를 천천히 따라붙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그림자처럼. 병실 문이 닫히고 난 직후 복도의 불빛이 몇 초간 꺼지는 듯 흔들린다. 방을 박차고 나온 사람의 숨소리가 길게 남고 병원 밖 어두운 골목길에선 누군가를 몰래 기다리고 있던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와 손을 내민다. 구겨진 서류 봉투와 함께 건네진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 어린아이의 사진. 누구나 알 수 있는 미소지만 뒤쪽에는 낙서처럼 적힌 날짜와 한 줄 메모가 있다. 절대로 들춰내지 마라. 사진을 건넨 이는 삭막한 눈빛으로 말한다.
이제 시작이다. 목소리에는 기대도, 연민도 없고 오직 계산만 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거래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누가 먼저 폭로하느냐의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뒤, 작은 언론사 한 통의 제보가 폭풍처럼 쏟아진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유력가에 숨겨진 기금, 수십억 증발. 기사에는 병원에서 들춰진 서류와 함께 출처 불명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오래전 찍힌 사진 한 장의 확대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사 한 줄에 가족의 이름은 거리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전화벨은 밤낮 없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제야 그 집의 진짜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른다. 사람들은 이제 증거를 요구한다. 누군가는 경찰의 고발을 고려하고 누군가는 외부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사에 달린 댓글 사이로 또 다른 제보가 올라오는데 그 제보는 훨씬 더 불온하다. 친부는 해외 도피. 아니다. 여사님이 그를 숨겼다라는 내용과 함께 찍힌 CCTV 캡처. 캡처 속 인물은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있다. 사진 속 한쪽 모서리에는 수상쩍은 각서의 일부가 포착되어 있다. 이제 상황은 치명적으로 꼬인다. 집안 내부에선 피아가 나뉜다. 몇몇은 숨을 죽이고 침묵을 택하려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불붙은 지푸라기처럼 서로를 향해 타오른다. 거실의 대치 장면은 이미 예정된 폭발이었다. 오래 묵힌 분노가 터지고 서로의 거짓말이 칼날이 되어 튄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복수의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모든 걸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방법.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는 것. 그리고 그 공개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모이는 사람들. 카메라는 어둠 속 눈빛을 잡아낸다. 그들은 오래전 숨겨왔던 녹음기와 휴대폰, 그리고 하나의 USB를 들고 있다. USB에는 회계장부 스캔본과 여러 통화 녹취가 담겨 있다. 결전의 시간.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해 파괴를 완성하려 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멈추려 한다. 다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 있다. 녹취 속 목소리 중 하나가 뜻밖의 이름을 흘린다. 그녀가 아니라 그 사람이란 호칭. 이름 대신 떠돌던 그 단어가 한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한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누군가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쪽문을 두드리는 소리. 초조한 발걸음. 무언가 잘못됐다. 누군가는 돌아서서 창문을 본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것이 보인다. 경찰차 사이렌. 아님 어떤 다른 차량의 깜빡이는 불빛일까? 하지만 곧 밝혀진 건 전혀 다른 충격이다.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모니터. 누군가가 모든 것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방금 막 공개하려던 자료들이 전멸하며 스크린을 채운다. 기밀이라고 믿었던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지고 있었다. 생중계의 시작은 예고 없이 잔인했다. 화면 속에 등장한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그 목소리는 누군가가 오래전 약속을 어겼다고 외친다. 그리고 그 외침과 동시에 모니터엔 한 흑백 영상이 재생된다. 젊은 시절의 한 장면, 거짓과 거래의 시작을 증명하는 영상.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왜냐하면 영상에 비친 손에는 분명히 그날 병원에서 본 그 서류와 같은 주소가 적혀 있었으니까. 이런 일련의 폭로들 사이로 또 다른 비밀이 솟아난다. 누구도 몰랐던 친부의 행방이 조금씩 전모를 드러낸다. 그는 도망친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보호받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김은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더 깊은 거래의 일부였다. 친부가 숨겨진 이유는 단 하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위험을 만든 건 가족 내부의 누군가였다. 그 사이 주인공은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더는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로 한다. 오래전 버려진 경첩을 다시 조여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파일을 뒤적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두 개의 사실. 하나는 자신이 이용되었다는 증거, 다른 하나는 그 이용을 기획한 더 큰 세력의 이름들이었다. 그 이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온다.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존재해온 고마운 이웃의 얼굴. 그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다. 마지막 장면은 초대형 반전으로 끝난다. 모든 자료와 증거가 이미 퍼진 상황에서
누군가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DNA 검사 결과라 불리는 한 통의 봉투. 봉투 속에는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한 줄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이 들어있다. 사진 속 인물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닌 놀랍게도 가족의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 얼굴은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숨겨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면은 그 질문을 남긴 채 어둠으로 전환된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마지막 자막처럼 내레이션 하나가 남는다. 모든 것이 밝혀질 때 복수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한마디가 흘러나온다.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좋아. 117회, 118회를 끊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3040분 분량 느낌의 극자극몰입형 예측본으로 써줄게. 이전까지의 기류 폭로 생중계, 숨겨진 친부, 내부 배신자, DNA 봉투를 그대로 잊고 더 뒤틀리고 더 크게 터지는 방향으로 이어간다. 이름 없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읽히도록 죽여서 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117, 118회 예측본 이어서. 생중계가 끝난 뒤에 집안은 불이 난 창고처럼 난장판이었다.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며 욕을 내뱉었다. 누가 퍼뜨린 거야, 누가 했어.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왜였다. 그날 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폭로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폭로로 가장 크게 타격받은 쪽이었다. 서랍이 뒤져지고 컴퓨터가 뜯겨나가고 누군가는 급하게 비밀 금고를 열어 뭔가를 확인했다. 하지만 금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온 장부와 녹취 파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한 장의 계약서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문제는 그 파일들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었다. 한편 생중계 장면을 다시 돌려보던 주인공은 화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멈추는 것을 발견한다. 정지된 화면 속에는 그림자처럼 비치는 한 사람의 옆모습. 뒤에서 조명에 살짝 비친 턱선. 너무 익숙한 실루엣. 믿기 싫었지만 눈을 떼기 어려웠다. 설마 그 사람이? 그 실루엣을 확인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번호. 내가 찾는 사람 내 뒤에 있어. 목소리는 짧고 차갑고 알 수 없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때 집 밖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문을 열자 계단 아래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봉투 속엔 이동식 카드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 다음은 내 차례다. 늦기 전에 확인해라. 하드를 열자 화면엔 두 개의 영상 파일. 첫 번째는 20년 전 CCTV에서 잘라낸 흑백 영상. 두 번째는 최근 촬영된 고화질 영상. 두 영상을 나란히 틀면 공통된 인물이 한 명 있었다. 그동안 친부를 숨기고 있었다고 의심받던 바로 그 사람.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두 영상에서 그 인물이 들고 있던 것이 같은 봉투였다는 사실. 그 봉투는 지금 주인공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과 똑같았다. 그 순간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스토리였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자신은 그저 핵심 미끼였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는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폭로에 휘말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연락두절 상태가 된 것이다. 집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사라진 이유는 하나였다. 내부에서 다시 폭발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 사람들은 그를 찾아 나섰지만 그는 이미 멀리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술집 뒤편 골목에서 그가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생방송을 터뜨린 그 그림자 같은 인물.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손을 잡았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서류를 주고받았다. 이제 절반 끝났습니다. 사라진 인물이 그렇게 말하자 그림자가 웃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맞추면 돼. 오늘 밤 그 아이가 움직일 거야. 그 시간 주인공은 다시 하드 속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었다. 오디오 녹음. 처음엔 무의미한 잡음처럼 들렸지만 10초쯤 지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그 아이를 진짜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계속 숨길 겁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 아이가 누구겠나? 돌려보낼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였다. 돌려보내면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 그리고 이용된 사람은 자신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폭로는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이었다. 그 계산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진짜 주인은 그 사람이었다. 결정적 장면이 터진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사라졌던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손에 커다란 노란색 파일을 들고 있었다. 오늘 끝냅시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말했다. 파일이 열리자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종이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 출생자 교환 계약서 원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주저앉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그때 뒤편에서 문이 열리고 마지막 인물이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켜보며 숨죽인 채 조용히 걸어 들어오던 사람. 그의 첫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는다. 이제 진짜 부모를 데려오지. 장면은 여기서 끊기며 모두가 충격으로 굳어있는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지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문 손잡이만 천천히 돌아간다. 그리고 화면은 어둡게 전환된다. 스튜디오 밖으로 쫓기듯 나온 순간 몸이 부서질 듯 흔들렸다. 방금 전 카메라 앞에서 공개된 그 USB와 사진, 녹취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누가 등을 떠밀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니 더 지옥이었다. 스튜디오 출입문 앞에 이미 진을 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친부가 해외 도피한 거 사실입니까? 어머니가 전부 숨겼다는 증거 인정하십니까? 정신이 아득한데도 이상하게 그 와중에 기자들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다. 방금까지 방송국 건물 안에서 숨어 있다가 나온 듯한 얼굴. 허름한 모자에 구겨진 재킷 딱 봐도 도망 다니다 끌려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도망친 친부. 아니,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치게 만들어진 남자. 그 남자가 입술을 떨며 다가오더니 중얼거렸다.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 말이 오히려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잘못한 게 없는데 도망쳤다고. 그럼 누가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 속엔 그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가 팔에 꽂힌 채 의식 없는 모습을 누군가 찍은 듯했다.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바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증거들은 모두 집안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사태를 만들고 있었다. 이 남자를 사라지게 하고 나를 진실에서 떼어놓고 가족 사이에 거짓을 심어서 서로 못 믿게 만들고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 사람. 늘 곁에서 우릴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사람. 가족을 지킨다더니 알고 보니 가족을 쪼개고 관리하고 조종한 그 사람. 친아들보다 돈과 체면을 더 사랑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자마자 평생 본 적 없는 얼굴로 나를 쏘아붙였다. 왜 저걸 공개했어? 왜 내가 그걸 만지게 했냐고. 목소리가 잔뜩 갈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패닉이었다. 숨겨온 모든 게 무너졌다는 패닉. 그는 손을 떨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엔 뜯지도 않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USB 하나 들어있을 크기의 낡은 갈색 봉투. 그리고 그 위에 검은색 마커로 적힌 글자 하나. 최후.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이미 다음 수를 예상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있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 집을 감시하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살짝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실루엣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다. 저 사람 이 집안에서 가장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오래 침묵했던 사람. 문을 열자마자 그는 이미 뒤돌아 도망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 대부분을 묵묵히 봐왔던 사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도망친다는 건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다는 신호였다.
붙잡자마자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한테 시킨 것뿐이야. 시킨 대로 사진 찍고 USB 숨기고 녹취 파일 전달하고 난 지시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누가 시켰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그는 떨면서도 끝까지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딱 하나만 내뱉었다. 당신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말은 칼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오래 손을 잡고 살아온 사람. 누구보다도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지켜준다는 말이 사실은 감시하겠다는 뜻이었나? 집안 곳곳에 숨겨진 파일, 녹취, 사진, 조작된 기록들. 그 모든 게 한 사람의 머릿속 설계도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거짓이 아니었다. 이건 관리였다. 이 집을 완전히 자신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기 위한 오랜 작업. 내 인생마저 그 도구 중 하나. 나는 그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데이터 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딱 2줄의 메모. 이걸 열면 내 가족은 끝난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여기서 후퇴하면 나는 또 이용당하는 거였다. 하지만 연다면 정말 끝날 수도 있었다. 모든 관계, 모든 신뢰, 모든 사랑. 그러나 이미 끝난 건지도 모른다. 칩을 꽂는 순간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 아무리 상상해도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장면들이었다. 어머니의 비밀 거래. 가족의 숨겨진 불륜. 재산 회계를 조작한 흔적.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시도까지. 30년 동안 이 가족이 지켜온 얼굴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고, 누가 누구를 버렸고, 누가 누구를 조정했는지. 그 모든 게 이 영상 속에서 원본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등장했다. 가장 믿고, 가장 기대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카메라를 잡고 중얼거렸다. 내가 모르면 이 집은 유지돼. 내가 진실을 알면 우리는 다 끝나.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그 사람이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거 보면 안 돼. 그리고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뒤틀렸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증거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감정도 눈물도 사치였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갈라졌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다. 모든 비밀이 터졌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그리고 이제 복수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